함께하는 이제 Hi, my name is Lee Hyun-seo. I'm a sophomor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en I was 7 years old, I saw my first public execution. But I thought my life in North Korea was normal.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We have a very special group of people with us today. These are escapees from North Korea. Mr. President, please help us to stop the repatriations from China and give North Korean people the freedom that they deserve.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김지혜를 시작으로 박민영, 최미란, 장순향, 최인희, 박선자, 이현서 성마저도 같은 걸 쓰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공 이현서 씨가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연이 좀 깊어요. 저희 이만갑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채널을 시작하면서 스튜디오가 없어서 아주 먼 곳에 예식장에서 하얀 보가 씌어져 있는 맞아요. 의자였죠. 네, 그때부터 초반에 있었어요. 진짜 야,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게? 기억도 안 나요. 2012년이죠. 그죠? 12년이요? 네, 그때 그게 첫 특집이었잖아요. 1, 2회만 우리 찍어보자. 맞아요. 남희석 MC가 네. 맛보기로 했던 건데 그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지금 이만갑에 나온 거예요. 7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만갑이랑 굉장히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환영해요. 열렬히 환영을 하셨습니다. 멋져요, 멋져요. 자랑스럽습니다. 가족을 이제 데리고 오고 싶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아니 사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게 사실 무슨 수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가족 데려오기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정체성 혼란을 너무 심하게 겪었어요. 그게 우리는 진짜 지구상에서 유일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에 사는 그 어떤 외국인보다 제가 탈북민인 제가 더 외국인이고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난 정체성 혼란 심하게 겪고 또 언어의 장벽이 없을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여기 와서 겪었어요. 외래어를 미국 외래어를 너무 쓰니까 영어 외래어를 쓰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극장에 갔는데 메뉴를 봤는데 코카콜라, 팝콘, 나초 제가 하나도 알아듣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오징어 구이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조선말을 읽고 있는데 저 뜻을 모르잖아요. 그때 굉장히 나는 이 사회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상해로 다시 돌아갈까? 여기가 너무 낯선 거예요. 여기가 너무 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한 1, 2년을 그렇게 모두가 겪을 거예요. 저도 그 시기를 겪다가 북한에 있는 가족을 여기에 모셔오면은 내가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여기가 지상낙원이란 건 알아요. 그냥 제 스스로 정체성 혼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북한에 있는 엄마 동생한테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서 잘 정착하려면 가족을 모셔와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했는데 1년이 걸렸어요. 우리 가족이 안 나오겠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오다 잡힐 수도 있고 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형제 7명이 있으니까 다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현서 씨가 중국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해산시 코앞인 중국 장백현까지 현서 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획은 이랬어요. 현서 씨가 워낙 중국어를 잘하니까 일단 쿤밍 지역까지는 현서 씨가 직접 중국어로 가이드를 해서 직접 가족들을 데리고
저 쿤밍까지 데리고 온다. 그리고 쿤밍에서부터 중국을 벗어나 제3국을 갈 때는 이 브로커를 써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탈북시킨다. 다행히 현서 씨가 상해에서 일했을 때 상해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족들의 탈북 비용을 대면 되겠다라는 계산까지 마친 채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이제 내 가족을 만나자. 어디로 갑니까? 제가 11년 전에 탈북했던 강을 건넜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탈출했던 그곳으로 들어가요. 국경에서 밤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데 가족이 건너왔었어요. 새까만 밤에 건너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반가워요. 11년 만에 얼굴 봤는데 정말 부둥켜 안고 싶은데 그걸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변방부대한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우리는 거길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호텔로 옮겼다가 그때가 중국이 60돌 되는 국경절인가? 그런 날이었어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검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운이 안 좋게 그 60돌에 꺾이는 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길에 그냥 경찰, 군인들이 쭉 깔린 거예요. 국경에. 제가 시기를 너무 잘못 잡고 들어갔던 거죠, 그때. 그래서 일단은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층짜리 버스, 장백현에서 심양으로 가는 장거리 2층 버스 티켓을 샀어요. 그래서 빨리 심양으로 떠나자. 그 버스 출발해서 저는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문소는 1시간 후에 있거든요, 그 검문소가. 근데 버스 출발해서 가다가 제가 어쩌면 이제는 이 북한 땅이 내가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겠구나. 가족까지 다 뽑으니까 더 이상 제가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북한 사진을 담고 있었어, 동영상으로. 이거 내가 찍었던 거. 현서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죠, 이게. 버스 안에서. 네, 버스 안에서. 해상이민 학교잖아. 대박. 지금 해산이에요? 강 건너가? 네, 네. 쭉 이렇게 찍다가 한 5분 안 됐을 때 갑자기 버스가 서는 거야. 버스 멈추는 거예요? 안 돼. 뭐지? 쓸만한 데가 아니야. 있겠다,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버스에서 현서 씨가 이 향수에 젖어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고향의 모습을 찍고 있었는데 버스가 출발한 지 5분 만에 버스가 갑자기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총을 맨 군인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승객들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현서 씨에게 든 거죠. 때마침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았던 터라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밖을 내다봤죠. 버스가 설 도로가 아닌데 여기가 보니까 그건 경찰이 아니고 중국 변방 군인들이 외지로 나가는 도로를 군용 지프로 다 차단을 했더라고요. 차단을 하고 임시 검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군용 차들이 여러 대 있고 군인들이 무기 들고 쫙 서 있고 한 명이 버스에 탄 거예요. 이렇게 무장을 하고 총을 메고 올라와서 개개인당 눈을 맞춰요. 약간 느낌이 쎄하면 거기 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동생이 문제네.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버스에 승객 몇십 명이 있었는데 다 아줌마인 거예요. 유일한 남자가 제 동생이 하나인 거예요. 한 동생 있잖아. 너무 튄다. 버스 운전기사 다음으로 걔가 하나예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동생 우리 좌석을 맨 뒷칸 버스 맨 뒷줄에 세 줄 쪼로니 이렇게 티켓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너무 긴장하니까 눈 감고 자는 척 한 거예요. 그게 침대 버스니까 자는 척 했는데 표적이 된 거예요. 제가 느끼잖아요. 그 군인이 다른 데도 안 봐요. 딱 제 동생만 응시해서 보면서 저 버스 앞에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오는데 사람이 너무 긴장함이 있잖아요. 뇌가 안 돌아가요, 제가. 네. 뇌가 안 돌아가고 몸이 얼어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모면하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그냥 멘탈이 나간 거예요, 제가. 군인이 거의 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냥 모르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2층에서 훅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니까 군인 앞에 제가 뚝 떨어졌거든요. 뚝 뛰어내리면서 제가 보니까 제 손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군인 얼굴에 갖다가 대고 막 셔터를 눌렀죠. 엄청 눌렀어요. 동생한테 집중되는 그걸 나 쪽으로 시선을 끄게 하려고. 놀랬겠는데. 그렇게 찍고 밖에 있는 그 군용 지프 차 그걸 막 찍었어요. 그때 군인이
소리를 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중국말로 야 너 이런 상황에서 사진 찍는 거 불법인 거 몰라 이러는 거야. 중국말로 웃으면서 너 화내지 마. 부여성치라 부여성치라.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 이러면서 내가 삭제하면 되지. 이것 봐 삭제하면 다 삭제를 했어. 그러면 온몸으로 제가 진짜 연기를 쇼를 한 거예요. 그때 너무 하니까 내가 너무 오버 리액션을 하니까 그 군인이 저보다 좀 몇 살 어려 보였어 그때 당시. 걔가 오히려 긴장한 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오버 리액션을 하니까 왜냐면 그 주위에 그 승객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는 거야. 우리 둘을 다 쳐다보는 거야. 그 군인이 오히려 멋쓰게진 거야. 그러더니 걔가 야 빨리 다 삭제하더니 휙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인이 그때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그 문이 닫히잖아요. 버스 문이 쫙 닫히는데 그때 안도했죠. 문이 또 닫혔잖아. 아 그러네. 문이 닫혔잖아. 근데 뭐 위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베이징 부근을 지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버스 기사가 모든 이제 승객의 신분증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안에게 넘겨줬어요. 뭐 여기까지는 통상 뭐 그 절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안이 신분증 다발을 들고 버스에 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 잠깐 세우라고, 차 갓길에 대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다음에 대대적인 이제 신문에 들어갑니다. 가족들 신분증이 누구한테 빌린 거잖아 지금요. 근데 또 문제는 또 그랬어요.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공안이 신분증에 적혀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하나씩 호명을 해요. 이름 뭐냐, 주소 뭐냐, 여행 목적은 뭐냐. 중국 공안의 질문을 당연히 중국어를 모르는 가족이 알아들을 리가 만무하겠죠. 엄마랑. 그러다가 남동생이 빌린 신분증의 이름을 딱 호명을 하게. 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한치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잡히면 바로 북송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남성이 중국을 못하잖아. 심각한데요? 그때 북송당하면 왜냐면 제가 한국 여권이 있었어요. 제 몸에. 여권이 있으면 저희 같이 잡히면은 한국 기도가 되고 한 가족인가 하면 우리는 무조건 총살이에요. 북한 가면 무조건 총살이에요. 그때는 동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김철수였는데 중국말로 김철수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불러도 또 두 번째 불렀는데도 동생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까지 부른 거예요. 우리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내가 피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나가자 하고서 성민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 경찰한테 나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벙어리다 이랬어요. 왜냐면 말을 시킬 거니까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저희 가족이.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벙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벙어리다 이랬죠. 그랬더니 벙어리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신경질을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제 뒤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 뒤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저희 엄마가 진짜 벙어리 흉내를 내면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자리에서. 그 경찰이 저건 또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일행이고 벙어리야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쿤민까지 가는 일행이고 내가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 경찰이 한참 보더니 근데 이 버스에 벙어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네. 호락호락하죠. 갑자기 왜 이렇게 벙어리가 많아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눈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벙어리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운전기사가 벙어리 맞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경찰이 돌아서서 내려가는데 그 경찰이 내려가면서도 찜찜했나 봐요. 그런데 뒤로 돌았다고 뒷걸음질하며 가는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느낌이. 이 사람이 내려가고 나서 버스 문이 또 닫히는 거예요. 그 버스는 바로 출발했고. 네. 그때 제가 정신이 돌아와서 제 자리로 돌아오다가 그 버스에 있는 그 몇십 개의 눈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승객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맞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벙어리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렇지 말을 계속 했으니까. 왜냐면 거기 북경 도착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우리 셋이 북한말을 그동안 못 들었던 수다를 11년 동안 수다를 7시간을 떨며봤거든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도 그러니까 대단하다. 너네 벙어리 아니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 너무 감사하다.
진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버스 승객 그분들 너무 감사.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와 진짜. 네. 뭐 행운은 용감한 자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기가 막힌 기적이 탁탁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제 더 문제예요. 큰님. 예, 여기서 이제 라오스 건너고 예, 이 순서가 어렵잖아요. 저희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제는 끝이겠지. 저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뭐가 있겠어. 중국의 그 어려운 고비를 2번이나 죽다 살았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쿤민까지는 도착해서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 말을 모르잖아요. 지리도 모르고. 그때는 브로커를 썼어요. 왜냐면 중국이 제일 위험지대니까 중국은 제가 담당을 했고 그때는 브로커를 써서 라오스에 있는 그 비엔티엔이 수도예요. 비엔티엔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무사히 모셔주세요. 그게 그분한테 부탁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그분들은 국경 쪽으로 출발했고 네. 라오스 방향으로 출발했고 저는 쿤밍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탄다고 지금 택시 타고 지금 공항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야? 공항 앞에 현서 씨가 도착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들은 안전한 브로커로 라오스까지 무사히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공항 앞에 도착한 현서 씨한테 따르르릉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브로커예요. 무슨 일이죠? 브로커가 전한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얘기합니다. 분명 브로커가 라오스에 잘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절차대로 잘 한국행을 밟을 줄 알았는데 라오스에 도착했다던 가족들이 검문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브로커가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브로커의 그 다음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나 몰라라 했던 거죠. 그래서 현서 씨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겠죠. 현서 씨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택시를 돌렸어요. 라오스 국경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한테.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잖아요. 사람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몸이 이 살점이 순간에 아파오더라고요. 뼈도 아프고 다 아파요. 진짜 몽둥이로 맨날 며칠 맞은 느낌으로. 제가 택시 뒷자리에 앉았는데 몸이 그냥 땅으로 쫙 밑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한국 못 들어가고 이게 2주 한 달이면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라오스 국경에 들어갈 때 나는 우리 가족이 어디 잡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안 나오겠다는 가족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제가 그때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라오스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라오스 루앙남타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국경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 이름이 루앙남타고 루앙남타에서 치앙마이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동선이. 그 루앙남타에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의 행처를 찾았죠. 그 지역에는 모든 과목을 다 휘젓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족이 잡힌 국제 감옥에 잡혔더라고요. 찾았어요? 예. 가족을 찾았고. 아직까지 송환이 안 된 게 다행이다. 그 일주일 만이니까 그 일주일 만에 찾아서 라오스 이민국에 매일 아침 출근을 했어요. 제가 그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항상 그 땡볕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담배 사들고 갈 때마다 현금을 들고 가면은 그 라오스 이민국 국장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얼마 갖고 왔어? 주머니 꺼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주머니 다 털어서 이렇게 돈을 내놔요. 그러면 제일 큰 지폐부터 걔가 몇 장 갖고 가요. 그래도 양심을 이렇게 밥 먹을 돈은 남겨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한 달을 그 짓을 했어요. 한 달을 뇌물을 갖다 바쳤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동했는지 뇌물을 받는 게 다행이야 이럴 때. 그래서 오히려 안 받은 뭔지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이건 더 큰 문제. 차라리 조금씩 받으면 오히려 희망의 받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한 달이요?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먼저 가족한테 내가 여기 구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감옥에 갔는데 엄마가 면회 나온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엄마가 나왔는데 엄마 빨리 오세요 막 이랬죠. 근데 엄마가 한동안 안 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한동안 안 오고 서 있다가 좀 있다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를 보고 달려오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그 슬리퍼가 막 일로 가고 저리 날아가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와서 와라락 안기면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한국 간 줄 알았고 우리가 여기 잡힌 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북한을 보내지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무서웠어. 근데 면회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우리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나와 보니까 내가 서 있더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우리 딸이 너무 그리우니까 허상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한참 못 오고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렇게 꼬집어 봤대요. 근데 아프더래. 그래서 아, 내 딸이 맞구나. 그때 그렇게 달려오셨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일 직정성으로 어떻게 보면 이민국하고 이제 경찰서를 가셨는데 뭐 가족은 구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걔네가 풀어주겠대요. 대신에 몸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1인당 $. 근데 그때 감옥에 우리 엄마 동생 외에 탈북민 3명이 더 잡혀 있더라고요. 모두 5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5명을 구출해야 되는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 예, 예. 5명을 구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5명 몸값에 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돈이 없었어요. 그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뇌물 주고 그 뭐 에어비앤비 비용에 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꿀 데도 없어요. 제가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꿀 데도 없고. 이렇게 기회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고생한 기회가 왔는데 내가 가족을 돈이 없어서 구출을 못 하는 건가? 그래서 그때 제 얼굴이 굉장히 수심해졌나 봐요. 엄청. 그 커피숍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외국인이 내 앞에 오더니 아저씨가 영어로 Are you a travel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행 왔니? 네. 너 여행자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머리 쳐들어보니까 나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제 뒤에 섰던 키 2m 되는 외국인 아저씨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앞에 서갖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통 관광객은 오래 있어봤자 일주일 있다 떠나는데 이분은 거기서 관광하고 태국 치앙마이까지 다 갔다 다시 돌아왔는데도 제가 그 지역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했던 거예요. 얘가 왜 여기 있지? 사주예요, 사주. 그러니까 그때 질문, 너 여행 온 거야?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때 영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그 사전을 꺼내갖고 North Korean defector, prison 5명, need money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 보여줬어요. 그다음 그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보더니 내가 그 돈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얼마 아니 가격이 어느 정도? 한 600만 원? 500만 원? 1인당 한국돈 100만 원씩 하고 교통비 하고 해서 600만 원 정도를 네. 내라 했는데 갑자기 만난 외국인이 네. 이랬다고요? 네. 이거 혹시라도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호주 출신인데 딕 스톨프라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맞죠? 이름을 알아요, 왜?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선배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때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호주 사람인데 은퇴를 하시고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가 저를 부딪히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에 같이 가주셨어요. 와. 그래서 그 풀려나는 그 독립서에 다 사인을 하고 입금을 다 하고 그 루앙람트에서 비엔티엔 가는 그 차에까지 다 바래주시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 라오스에서 한 달 넘게 있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니까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늘 처음 봐서 한 달 후에 라오스 하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죠. 그때 처음으로 라오스 하늘이 이렇게 예쁜 걸 내가 이제 알았구나 알았고 중요한 걸 깨달았죠. 천사는 여태까지 진짜 영화나 책에서나 존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현실에 있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알게 아니 됐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이 영화와 드라마의 고민 부분이에요.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작가나 감독이 이렇게 만들면 관객이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기적이 생기는 네.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그랬죠. 왜 저를 도와줍니까? 했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히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정확히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세상은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리고 우리 탈북자 이슈가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된다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서울에 돌아와서 영어에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매진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오늘의 이현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 방송에서 기사를 써요. 이분을 찾습니다.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이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을 찾습니다. 광고를 냈더니 그때 당시 페이스북 그 DM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아빠인 것 같다. 우리 뭐 삼촌인 것 같다. 누군 것 같다. 다 와요. 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사진 보내주세요 하면 사진 다 보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 그때 당시 내 눈에는 외국인 얼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진 많이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이분이 그동안 나이 먹어서 아파서 살이 빠졌나 뭐 혼자 이분이 맞다고 설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먼저 저를 찾아요. 그렇지. 이분이 이 테드 영상이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가 낸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이분을 찾는다는 광고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인터넷에 조그만 배너가 있는데 My Escape from North Korea라는 그 테드 강연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나 몇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레이리를 도와줬었는데 그 기억이 났던 거예요. 제 기억이 나서 그걸 딱 클릭했는데 첫 화면에 제가 그냥 펑 튀어나왔잖아요. 와 진짜 영광 같다. 야, 이게 그냥 우연히 겹치고 겹쳐서 결국 이제 애타게 찾던 은희를 찾게 된 건데 당시에요. 이 호주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현서 씨가 이 빛과 재회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다는데 두 사람의 만남 제가 그 당시에 영상 또 영상 있어요? 대박이다. 생방송으로. I can recognize your face. 이건 진짜 눈물 난다. 할아버지 너무 싫다. 야, 이 영화 진짜 있었다. got a famous person sitting next to me. Can't explain the feeling. Can't explain with any words. But yeah, it was really amazing. 그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당신 때문에 영어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야. He said, "I'm not the hero, but Going a little bit too far. I said this is a really hero, the modern hero." 영웅 맞아요. 와, 근데 얼굴이 진짜. A small hand, but sometimes that small hand reaches out to many other hands. 와. And that's just great. You know, you sort of think, okay, good stuff. 진짜 기다려 아저씨. 와.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러냐? 모든 이 이야기, 7개 이름을 가진 저 소녀의 이야기는 저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이야기가 못 나와요. 절망에 빠진 아시안 여인한테 갑자기 다가와서 처음 봤는데 그 많은 돈을 지불해.